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게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민중의술, 세계 최고의 의술,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는데요. 이분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하네요. 출판사는 우리문화고요. 이분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1953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다고 하시고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부산 상고로 진학을 하셨대요.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다니셨고 동대학원 박사과정 1학기를 수료하셨다고 하네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셨다고 하고요. 1985년부터 거의 부산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를 하셨고 1992년에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시는데요. 1994년에 무면허 의료 행위를 무조건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셨다고 합니다. 1999년 7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초로 대중 강연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강연과 집필을 통하여서 민중의술의 합법화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2002년 2월부터 3년간 부산지방법원의 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을 맡았고 2005년 2월 2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글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볍게 참된 의료 개혁을 위한 보고서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책을 펴내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네요.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도 지은이 소개에서도 느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아마 같은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분의 깊은 뜻을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에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펴내는 이유, 부끄럽다. 참담할 정도의 부끄러움이 이 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생명 하나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 사람이라고 한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부모 형제도, 처자식도, 조국도, 아니 우주조차도 없다. 하물며 헌법이 최고 이념으로 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같은 것도 있을 리 없다. 생명은 존재 자체이자 절대 가치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은 그 생명이 좀 먹히는 것이고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병이 들면 누구나 의사에게 간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면서 자랐다. 그런데 의사가 병을 다 고쳐주던가, 얼마나 고쳐주던가, 의사들, 한의사들 스스로 하는 말이 20, 30%이다. 그것도 후하게 봐준 것이란다. 나머지 7, 80%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의사나 한의사 아닌 사람에게 가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20, 30%밖에 못 고친다고 자인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는 7, 80%의 환자더러 스스로 고치든지 아니면 앓다가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에 전혀 다름이 아니다.
세상에 내 병 내가 고치고 내 생명 내가 지키겠다는데 누가 치료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가 법률로 나의 치료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국가가 내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라도 하겠단 말인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 나라, 이 백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풍토와 의료 자질을 타고났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 문화의 전통과 의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20-30%밖에 고치지 못하지만 이 땅에 이름 없는 민중 의료인들은 적어도 80에서 90%의 환자들을 능히 고쳐낸다. 나는 12년간 병원을 다니며 앓던 지병을 너무도 간단한 쑥뜸으로 고친 후 지금까지 22년 동안 민중의술의 경이로운 치료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고 확인하였다. 전신이 마비되어 식물인간 상태인 67세 할머니가 30일간의 단식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 말기 간경화증으로 절박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긴 어느 분에게 쑥뜸을 하게 하여 서너 달 만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중풍으로 한방병원에 열흘 넘게 입원하였으나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던 친형님을 퇴원시켜 30분간 침을 맞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관절과 근육을 다쳐 화장실 출입도 엎혀서 하던 사람이 침을 3번 맞고 거의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오른팔이 올라가지 아니하여 수십 번 병원을 드나들었으나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잠깐 만져 1분도 안 되어 팔을 빙빙 돌리도록 만드는 것도 보았다. 이런 사례는 끝이 없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률과 판결은 이렇게 뛰어난 민중의술을 모조리 감옥에 가두어 짓밟고 있다. 하늘이 내려준 신이라 해도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가차없이 수갑을 채운다. 해방 후 지금까지 그리해왔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1962년 군사 정권 때부터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전국의 민중 의료인들이 계속 잡혀 들어가고 있다는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 역천도 이만저만 아니다.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짓을 눈하나 깜짝 않고 저지르고 있다. 그리하여 의술의 텃밭인 민중의술은 말살 직전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앓고 있으면 의사든 아니든 그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을 찾게 마련이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판검사든 경찰관이든 일반 서민이든 막론하고 말이다. 의사조차도 자신이 병을 걸려 다급하면 그렇게 한다. 이것은 생명의 본능이다. 인지상정이고 자연의 순리다. 그러므로 막을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다. 막으려고 하는 것은 억지다. 억지는 숱한 부작용을 부르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이를 막으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우리네 의료제도이다. 치료받은 사람들도 그렇다. 병만 잘 고쳐가고는 고쳐준 사람과 그의 의술을 보호하고 지켜줄 생각은 안 한다. 그 사람이 의사 자격증 없이 치료했다고 구속되고 처벌받으면 모른 척 외면한다. 그러고도 필요하면 또 가서 이용한다. 심지어는 치료를 잘 받고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먹는 인간 말자들도 있다. 양심이 마비되던가 정신이 돌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현상은 사람 사는 세상의 도리가 아니다. 이 나라가 제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 나라라면 이럴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다. 의사를 양의사와 한의사로 나누어 놓고 서로 상대방의 의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분리, 고립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또 민족의학인 한의학은 천대하여 한쪽 구석으로 밀쳐놓고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비인간적인 서양의술을 수입하여 의료제도의 중추로 채택하고 있다. 의료 광고도 의사에게 독점시켜 일반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와
정보의 전달과 교환을 봉쇄하고 있다. 의료 주권자인 국민 각자로 하여금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체득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세계에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세계 각국은 이미 치료 효과가 있는 의술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인다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동서양의 의술을 변증법적으로 융합한 통합의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병 잘 고치는 치료법이 있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혈안이 되다시피 한다. 이는 의술의 본질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자세가 아닌가. 우리만이 이러한 세계 의학계의 조류에 역행하여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적이며 이기적인 의료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이러한 제도는 서양 의술이 동반한 상업주의와 결탁하면서 필연적으로 값싸고 병 잘 고치는 의술을 몰아내고 비싸고 치료 효율이 낮은 의술이 판을 치게 하며 의술 상호 간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한 의술 전반의 효율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국가 의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몰고 갈 수밖에 없게 된다. 병은 못 고치면서 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는 것이다. 병을 못 고치니 환자가 넘치고 쌓인다. 천문학적인 의료비는 모조리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간 돈이다. 그 돈을 더 가지려고 의사와 약사들은 서로 싸운다. 보건정책 당국은 숫자를 꿰어 맞추거나 의료보험의 수혜 범위를 좁혀서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를 흑자로 위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을 위하고 의술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의료제도가 아니라 의사, 약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진정한 의료개혁이 무엇인지는 안중에도 없다.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척 해보지만 근본을 외면하고는 아무리 잔재주를 부려도 결국 국민의 고열을 쥐어짜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 이 나라의 의료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그리고 속고 있다. 속으면서 고통당하고 아우성치고 있다. 질병의 고통에, 치료비의 고통에, 짓밟히고 갇히는 고통에 아우성치고 있다. 생명의 고통과 아우성이 이 나라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이에 대한 대답이요 해답으로 쓴 것이다. 의술은 병을 고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술은 병을 잘 고치는 것이다. 그것도 값싸게 고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무엇이 어려운가? 어설픈 머리로 본질을 외면한 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이 계산 저 계산 다 하고 있다 보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의술이 한국의 민중의술이다. 우리 국토가 가진 기운과 우리 민족이 갖고 태어난 본래의 성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법률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생하고 있는 새롭고 경이로운 민중의술들은 이 땅이 인류를 구할 의술의 텃밭으로 점지된 곳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특장이 잘못된 제도에 억눌린 채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의료기술 하나만으로 세계를 선도하며 국리민복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하늘이 내려준 능력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 책은 이를 밝히고자 한다. 빛나는 의료 문화 전통의 원형도 제시한다. 의료의 본질에 비추어 이 나라 의료법과 이를 운용하는 판례와 실무가 얼마나 잘못되어 왔으며 이미 통합의술로 가고 있는 세계 의료의 개방적 동향에 비하여 우리가 얼마나 폐쇄된 상태에서 뒤떨어져 있는지도 논중한다. 나가 그렇게 된 근원을 파헤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진정한 의료개혁의 방향을 세운다. 병은 누구에게나 오고 따라서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 또한 누구에게나 간절하다. 그래서 의도는 본래 만인의 것이다. 법관이기 이전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잘못된 의료제도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답답하여 보다 못해
1929년이 한 주장을 펴게 되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과 가르침을 받는데 인색치 않을 것이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동침과 분발을 호소한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목차에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챕터씩 매일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책을 펴내는 이유를 지금까지 읽어드렸고 1부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소제목으로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의사는 병을 얼마나 고치나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2부 한국의 민중의술, 그 탁월한 효능, 저렴한 비용, 그리고 인간 친화성. 제1장 민중의술의 유형별 치료 사례. 첫 번째는 단식, 두 번째는 침술, 세 번째는 쑥뜸, 네 번째는 부항요법, 건부항, 다섯 번째는 사열요법, 숙부항, 여섯 번째 수기요법, 7. 민약법, 인산 김일운과 주겸 홍화씨, 우학도인 권태훈, 옹의 민의학, 약초꾼들. 여덟 번째는 민족생활요법, 자연요법, 먹는 생활, 입는 생활, 주거 생활, 놀이 생활, 생명의 근본을 지키는 생활. 아홉 번째 물요법, 열 번째 음양조절법, 밥 따로 물 따로 음양 식사법. 11번째 도로서 병 고치기. 12번째 마음으로 병 고치기. 마음이 없으면 병도 없다.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다. 13번째 총전 자연건강법. 14번째 영혼치료와 벽사법. 15번째 우주초염력 치료법. 제2장 민중의술의 종합적 덕목. 제3장 한국의 민중의술은 왜 병을 잘 고칠까? 첫 번째 순리에 따른 의술. 두 번째 세계 제1위의 뛰어난 손감각. 세 번째 풍토와 성정의 탁월함. 빼어난 기운이 조화를 이룬 땅과 하늘 기운을 받은 성정. 여기가 이제 1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권이고요. 이건 이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3권까지 기록을 하셨고요. 1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이제 목차는 1권까지, 이게 지금 1권이니까 1권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고, 제1부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부 한 챕터 읽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돈일까? 사랑일까? 출세일까? 신앙일까? 화목한 가정일까? 좋은 직장일까? 모두 다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권력도 사고 사랑도 사고 출세도 사는 세상.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오늘날의 고도 상업주의 사회에서는 단연 돈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2003년 1월 전국의 20살 이상 성인 1200명을 조사하여 발표한 2003년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는 뜻밖에도 경제력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사람은 11.1%밖에 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사람이 6.5%, 신앙을 든 사람이 5.2%, 안정적인 직장을 꼽은 사람이 2.8%, 자녀 성공을 꼽은 사람이 2.6%, 의외다.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꼽았을까? 바로 건강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0.2%였다. 한신대 신학연구소가 2003년 2월 3월에 걸쳐 전국의 1000여 명 종교인과 비종교인 각 절반씩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에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건강을 든 사람이 44.4%로 행복한 가정생활보다 높았고 신앙생활, 좋은 친구, 남을 돕는 것, 좋은 세상 건설, 돈이 많은 것,
좋은 직업, 휴식, 존경받는 것, 무엇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양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암스테르담 대학의 어느 교수와 호주 국립대 어느 교수가 2004년 7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는데 돈이나 가족보다 건강에 행복감을 느끼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건강은 돈보다 3배 정도도 행복감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두 교수는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사람이 돈을 위해 쓰는 이유는 끝없는 욕망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 아무리 사회가 물질에 미쳐 비뚤어져도 역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병들어 고통당할 때 돈이 무슨 소용이던가. 그러니 병만 고쳐주면 내 전 재산의 절반 아니 다 주겠다는 절규도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뜻한 가족이 있고 사랑이나 우정까지 있으면 다소의 위로는 되겠지만 역시 건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병으로 고생 입은 사람은 누구나 절감하는 바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의사는 병을 얼마나 고치나. 건강이 깨어진 것이 병이다. 병이 나면 누구나 의사에게 간다. 그런데 의사가 병을 다 고쳐주는가? 의사가 병을 다 고쳐주면 사람들이 건강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치지도 않을 것이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쉬우면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기 때문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의사에게 가도 병이 잘 낫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의사들이 병을 어느 정도 고치는가? 의사 자신의 말부터 들어보자.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 이상 팔렸다는 유명한 책 뇌 혁명을 쓴 일본의 저명한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있다. 한국의 2세로서 대대로 동양의학을 가업으로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4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서 침구와 지압술을 배우고 8살 때 침술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람이다. 그는 임상 경험을 통하여 동양의학이 병을 치료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절감하였으나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경대 의학부를 다녔는데 서양의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동양의학의 효능에 관해 한층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야마토시에서 260여 개의 병실을 가진 전원후생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위책의 서문에서 오늘날 병원에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전체 질병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는 의료비만 물쓰듯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동양의학을 강의한 바 있는 저명한 한의사 김홍경은 2001년 1월 2일 방영된 강의에서 의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사가 병을 고치는 비율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고 30%가 되면 명의소리를 듣는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이러한 비율은 이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속설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결국 양의사 한의사를 막론하고 질병의 20-30% 정도밖에 고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스개 비슷한 말까지 한다. 의사가 질병의 20%를 고친다는 말을 듣고 의사들이 웃더란다. 실제로는 20%도 못 고치는데 20%나 고친다고 하니까. 예방 전문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체 내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은 3만여 가지에 달하는데 그중에 2만여 가지는 지금까지 거의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이고 불과 만여 가지가 매우 부분적으로 치료되어 줄 수 있다고 한다.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치료를 포기하고 그대로 고통당하다 죽어야 하는가? 스스로 치료 방법을 연구 개발해서 자기 병을 자신이 고쳐야 하는가? 혹시 의사 아닌 사람이라도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각자가 의사의 치료 능력 밖에 팽개쳐진 환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치료를 포기하고 그대로 고통당하다 죽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없거니와 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스스로 치료 방법을 연구 개발해서 자신이 고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와 그 가족들의 능력을 넘는 것일 뿐더러 병에 지친 환자들에게 그럴 의욕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무리이다. 결국 제일 가까운 대안은 의사 아니라도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나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해서 찾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가장 쉽고 상식적인 태도이다. 예로부터 병은 소문을 내라고 하지 않던가.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이 나라의 법률이나 제도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아는가? 현행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전단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조산원, 간호사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주축은 의사이다. 쉽게 말해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의사가 되려면 6년제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아야 되니 결국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치료하려면 6년제 의과대학을 나와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면 그가 하늘이 내려준 신이라 하더라도 신의라 하더라도 남의 병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위반하면 형벌로 처벌받는다. 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료행위를 하였으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받게 되는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이 말은 환자에게는 아무리 명의가 있더라도 의사 아닌 사람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엄한 형벌의 위협하에 명령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법률의 명령에 찬성하는가? 남의 일 같으면 혹여 악법도 법인이 지켜야지 하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특히 질병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의 부모가, 배우자가, 자식이 의사에게 가도 치료되지 않는 병을 앓고 있다면, 그것도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다면 과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치료를 포기하겠는가? 그러한 명령을 사회 구성원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형별이라는 위협수단을 사용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도대체 의사도 아니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자, 그러면 논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병원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치료 능력과 치료 효과를 먼저 알아보자. 네, 오늘은 제 1터 1장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 만약에 자신의 의지대로 걸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자유의지대로 잘 작동이 된다면요. 여러분은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은 사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마이너스 건강법.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안 먹는 것이 사실 그 질환,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태평농법을 부르짖는 사람으로서 이 간행농법의 폐해에 대한 어, 어, 여러 가지 그런 경험도 했었고 우리 아이가 가와사키라는 어린아이가 병에 걸려서 엄청나게 고통을 알았고 평생 맞을 스테로이드제를 아주 독박을 씌워서 그걸 맞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물론 저도 어린 시절 아토피로 인해서 어, 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침뜸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이열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어, 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나의 그 상처가 언젠가는 날개가 될 수 있다. 뭐 제가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챕터씩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마음이 내키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